안녕하세요. 크립토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AI와 코인 시장이 이때쯤 피크가 나올 것 같다. 피델리티 임원의 얘기를 한번 살펴보시죠. 미국 상원은행위원회에서 클래리티 법안 초안이 공개가 됐습니다. 무려 309페이지짜리 신규 초안이 나왔죠. 목요일 날 마크업이 진행이 됩니다. 코인베이스는 마크업을 앞두고 공화당 의원들과 회동을 가질 예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코인베이스가 당초에는 코인 이자 무조건 집어넣어야 된다라고 했었지만 지금은 절충안 협상을 거치면서 입장을 좀 바꿨었고요. 민주당은 표결을 앞두고 있지만 여전히 고위공직자들은 코인 이해충돌 방지 조항을 넣어야 된다. 이러면서 이제 대치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어찌됐건 클래리티법 이제 한국 시간 14일 목요일 밤 11시 30분에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좀 근데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죽자고 싸울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갑자기 마크업 표결 일정이 이렇게 또 극적으로 잡히네요. 그렇죠? 은행위 마크업 표결이라고 하는 게 전체 법 통과일까요? 아닙니다. 근데 병목 현상이었던 것도 사실이 맞습니다. 여기에서 계속 걸려 있었습니다. 마크업 통과가 되면 상원 전체 표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원에 한번 갔다 와야 돼요. 내용이 당연히 수정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최종 수정을 거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사인을 받도록 아마 제안이 될 겁니다. 근데요, 제가 그들이라고 한다면 5월달 6월 달에 아주 일사천리로 깨끗하게 통과가 될까요? 아니면 누가 또 뭐라 하던데 이번엔 또 갑자기 생각지도 못했던 집단이 나와서 반대하고 그럴까요? 소음이 아마 많이 만들어질 겁니다. 이유가 뭐냐? 제가 생각한 근거는 한 이제 2014년부터 이 시장에 오래 있다 보니 똑같은 패턴이요. 처음엔 저도 이게 우연인가 했거든요. 우연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노골적인 필연이에요. 7월 최종 통과가 되기 전까지 우리 중에 대롱대롱 달려있는 코인 투자자들, 특히 개인 투자자들 계속해서 떨궈야 됩니다. 근데요, 더 비극이 뭔지 아십니까? 지금 이렇게 팔고 떠나고 반포기 상태 있고 근데 지금 사는 게 아니고요. 나중에 가격이 폭등하면 그때 사게끔 또 유도할 겁니다. 제가 왜 유도라고 썼냐? 사라고 그냥 이제 강권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사라고 설사 강권을 한다고 한들 그거 안 사면 되지 않습니까? 유도라는 얘기는 나 빼고 다 부자가 되는 지금 국장과 같은 분위기가 반드시 연출이 될 겁니다. 미국의 검찰은 주거 침입을 해서 650만 달러 코인을 강탈하려고 하는 혐의 3명을 기소했다. 지금요. 하락장인데도 이런 강도 사건이 벌어져요. 미국만 그런 게 아니고 프랑스에서도 무려 88명 4월달 88명 기소가 됐거든요. 지금도 이러면 나중에 폭등장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 코인 투자하는 그 자체를 좀 그냥 함구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코인 투자하는지 마는지 주변 사람 아무도 모른다. 두 번째, 만약 한 것을 알게 되더라도 쯧쯧쯧 아마 거의 불쌍한 눈치로 아마 지금은 이렇게 보실 때거든요. 측은한 눈빛 아니면 저런 친구가 다 해서 이런 눈빛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뭐가 됐건 금액과 나 얼마 투자해 또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나 몇 개 있어 이거 발설 금지. 그리고 자랑하는 것도 금지입니다. 요게 만에 하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내 주변에 있는 땡땡 옆에 있는 김 과장이 아니면 2차장이 갑자기 저 친구 나보다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하면서 시기 질투가 올라올까요? 아니면 그래 너는 그 자격 있어라고 할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테더 스테이블 코인 제도를 설계하는데 업계와 지속적으로 대화를 한다. 우리나라에 왔던 것 같아요.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 동향과 한국 디지털 경제 기회 이 세미나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 한국을 칭찬해요. 한국은 매우 흥미로운 나라다.
K-팝, K-뷰티, 뭐 K-콘텐츠 등등 기술까지 전 세계적인 수요를 창출해냈다. 다만 해외 소비자들이 한국 상품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더라.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으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거 제가 얘기를 예전부터 계속 드렸는데 테더가요. 이 글로벌 수요, 특히 K 땡땡, K 뭐 팝, K 뷰티로 나타나는 이 K 수요에 대한 글로벌 수요 지금 빨대를 꽂으려고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테더로. USDT로 여기에 집어넣으려고 지금 작정을 한 거예요. 원화 스테이블 코인, 제가 이런 기회를 타서 국제 사용처, 우리나라끼리 쓰는 건 별 의미가 없다고 계속 얘기 드렸죠. 해외 사용처, 외국인들이 이것을 쓸 수 있는 사용처를 많이 늘려주는 게 앞으로 디지털 화폐 시대 경쟁력의 핵심입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회를 잡아야 된다고 얘기를 계속 드렸죠. 지금 뭐 선거 이후로 좀 미뤄진 것 같습니다. 빠른 입법과 실행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기를 바라봅니다. 일본의 전 디지털 장관 이런 얘기를 했네요. 온체인 금융에서 뒤처지면 경제 안보는 약화될 것이다. 뭐 일본의 디지털 본부가 자민당이라고 합니다. 스테이블 코인과 토큰 예금, 실물 자산 온체인화를 골자로 한 차세대 금융 제안을 논의를 했습니다. 이분이 AI랑 블록체인 딱 두 개를 꼽죠. 경제, 금융, 결제가 상시 연결이 돼서 자동으로 작동하는 구조적 변화가 이미 시작됐다. 거래, 결제, 자금 조달이 일원화되고 AI 에이전트가 실시간으로 의사결정, 집행을 담당하는 새로운 경제 기반이 현실화됐다. 여기서부터 포인트입니다.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이 확산이 되면서 금융 인프라 주도권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일본이 이 흐름에 뒤처지면 경제 안보, 심지어 통화 주권도 영향을 입을 수 있다. 저번에 유럽 얘기를 드렸는데 일본도 눈치를 채고 있다, 못 채고 있다? 당연히 지금 채고 있는 겁니다. 한국은 조금 이제 아쉬운 게 그런 거죠. AI에 대한 의심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코인은 좀 뭐 이런 느낌 아닙니까? 여전히 블록체인은 혁신, 코인은 사기. 그러니까 블록체인과 코인을 따로 생각하는 그 발상이 사실은 지식의 부족을 의미하거든요. 각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고위 공직자들 뭐 예전에 비하면 지금 많이 성장했다라고 전 봅니다. AI와 크립토가 따로 가지 않아요. 블록체인 코인이 어떻게 따로 갑니까? 고속도로 따로 뭐 자동차 따로입니까? 같이 가는 겁니다. AI와 크립토의 연결돼서 이게 이제 같이 커집니다. 그러면서 이 중에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경제적인 이제 용어로 제가 바꾸면요. 경제 식민지화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화폐 식민지화입니다. 이게 이제 제국주의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가서 쳐들어가고 깃발 꽂고 싹 뺏으면 끝나는 거거든요. 이게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실제로 하고 있는 일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달러가 위기에 처했으니까. 달러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금에 붙었다가 석유에 붙었다가 지금 어디에 붙었다고요? 비트코인에 붙은 거예요. 이게 비트코인 본위제라고 하죠. 이게 뭐 언제 뭐 발설이 되고 발표가 되냐? 이건 사실 물음표입니다. 근데 저는 언젠가 발표를 할 수밖에 없다. 이 비트코인 본위제가 뭐랑 같이 가냐? 스테이블 코인,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랑 같이 갑니다.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커지면서 비트 시총도 같이 커지는 구조로 갑니다. 신제국주의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전에 그 흥선대원군 우리나라 그 구한 말에 안 좋은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막아야죠. 근데요. 받아들인 걸 받아들이지만 우리가 지켜야 될 선도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블록체인 AI 받아들이는 겁니다. 동시에 금 그리고 디지털 금이라 할 수 있는 비트코인의 비중을 국가적 차원에서 논의해야 돼요. CBDC 뭐 이제 뭐 한국은행에서 아마 할 거예요. 그것도 그거 어떻게 포기하겠습니까?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민간 기업은 스테이블 코인 포기 안 합니다. 은행에서 예금 토큰을 포기하겠습니까? 국가적인 차원에서 금과 비트코인 비중을 많이 높여놔야 돼요. 지금 이렇게 쌀 때. 또 하나가 뭐라고요? 원화 수요처를 해외로 많이 확보를 해놔야 됩니다. 지금 골든 타임이라는 생각이 자꾸 들고 있죠. 우리 같은 개인 레벨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비트코인, 금,
뭐 AI 주식 등등 초우량 자산을 사실은 많이 지금 쌓아 놓으셨다면 정말 베스트인 거고, 시간이 날 때마다 조금씩 모아가는 게 좋겠다. 반면에 빚 있죠. 제가 뭐 비투를 하라고 얘기를 드린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어차피 이제 하실 분이 있기 때문에 잘 이번에 어쨌든 되신다면 빚부터 갚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이제 사후적으로 전 드립니다. 왜? 소량 자산이라도 그리고 고점에 물리면 답이 없어요. 이번에 잘못 물리면 어떻게 되는지 제가 뒤쪽에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매우 힘들어질 겁니다. 저가에 아무리 초우량 자산이라도 지금 삼전닉스 사도 될까요? 뭐 그 알아서 하십시오. 근데 저 같으면 쳐다도 안 봅니다. 저가 관심이 극도로 낮을 때 또는 아예 그냥 막 조롱이 난무할 때 그때 우량 자산을 차곡차곡 쌓아가시는 게 당연히 유리합니다. 그레이스케일에서 세계 최초 프라이버시 코인 현물 ETF 사례가 나올 것 같습니다. Gcash라고 있죠. ETF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레이스케일에서 저번에 에이다, 이제 그 다음 Gcash ETF 출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에이다 같은 경우는 10월 말 정도로 ETF 출시가 예상이 되고 있죠. 그레이스케일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코인 그 ETF 만들어서 파는 기업입니다. 뭐 가장 먼저 기관에 비트코인 신탁 상품을 팔았던 회사죠. 블랙락이나 피델리티를 빼면요, 운용 액수면에서 실은 압도적인 1위예요. 블랙락, 피델리티가 뭐 워낙 이제 커서 그렇지 굉장히 큰 회사가 맞습니다. 여기에서 이미 ETF를 만들어서 팔고 있는 코인은 그래서 저는 의미가 있습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도지코인, XRP, 체인링크, 스위, 그리고 5개 섞어서 파는 비트 이더, XRP, 솔라나, 4대 천왕 플러스 에이다까지 만들어서 큰 거 5개만 그냥 알아서 섞어주세요 하는 투자자들에게 판매를 지금 이제 승인이 완료가 됐거든요. 곧 있으면 나오는 코인은 뭐냐? 방금 얘기 드렸던 에이다 얘기 드렸죠. Gcash 올 하반기 목표입니다. 바이낸스 코인 올 중순 정도의 목표로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발란체 정도가 있습니다. 올 중순이나 말까지 해서 최대한 많은 알트코인 ETF, 지수 ETF, 묶음 ETF 등등을 출시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신청이 다 완료가 됐죠. 내가 코인을 판매하는 기관이라면 언제 상품을 출시할 것이냐?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되게 쉽거든요. 유동성과 명확성, 명확성과 유동성이 맞닿는 지점에서 판매를 저라도 하고 싶을 것 같습니다. 그게 올 하반기에 여러모로 주식도 상장이 많이 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죠. 뭐 이제 그러면 이것들이 끝이냐? 그렇진 않습니다. 2, 4분기에 이런 코인들은 앞으로 ETF 출시를 할 수도 있습니다라고 언급한 코인이 있습니다. 텔레그램의 톤 코인, 트론, 니어 프로토콜, 앱토스, 폴카닷. 그 다음에 AI 쪽에서는 비텐서 타오, 랜더, 월드코인, 주피터, 팬들. 지금 뭐 이걸 다 사세요, 팔세요, 지금 이런 얘기 아닙니다.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는 100% 확정입니까? 100% 확정은 아닙니다. 저는 이제 4대 천왕 기본적으로 80% 이상 가져가시고 나머지 이제 시가총액 큰 거 위주로 뭐 2개에서 3개 정도 요 정도 이제 그냥 작은 비중으로 그냥 뭐 추매하는 개념으로 가져가시면 어떠겠냐. 저는 이제 총 일반인 기준 이제 코인 개수가 10개 이상을 넘어가면 사실 좋을 게 하나도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크인베스트는 서클 주식을 사실 바닥 대비 지금 많이 올랐거든요. 무려 41,904주를 추가로 샀습니다. 지난 2월 6일 코인 이제 서클의 주가가 사실 바닥을 한번 찍었거든요. 57달러였다가 지금은 130달러가 넘었습니다. 사실 2배가 넘게 올랐거든요. 공교롭게도 지난 2월 6일은 대부분 코인과 크립토 주식이 동시에 바닥을 찍은 시점이기도 합니다. 어느 정도 동조화 현상이 일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바닥 대비 얼마나 올랐냐 이거 보시면 되거든요. 지금 2배 이상 넘게 올랐는데
돈나무 언니는 여기서 서클을 추매했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진짜 확신이 있지 않고서는 이 지금 바닥 가격 생각하면 이렇게 사기는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확신이 있었다. 그러니까 또 이럴 수 있어요. 이게 진짜 바닥이 아니면 어떡하냐. 2월 6일 그 또 바닥 더 찍으면 어떡할 것이냐. 이런 부류가 있으실 거고 또 다른 부류는 찐 바닥이든 아니든 아니면 어때 하면서 그냥 사는 부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후자가 결국은 큰 부자가 될 확률이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더 헤이즈, 비트코인 강세장이 이미 시작이 됐다. 9만 달러를 돌파하면 상승이 가속화될 것이다. 한번 이 사람의 이제 그 현란한 그 립의 그 워딩에 우리가 노란하지 않고 이 사람의 코어는요, 그 이론은 굉장히 탄탄해요. 잘 보셔야 됩니다. 강세장은 이미 2월 말부터 시작이 됐다. 이 사람 이미 바닥을 찍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AI 인프라 투자 확대, 전쟁 비용 증가, 공급망 안보를 위한 실물 인프라 투자 등이 법정 화폐 기반 신용 팽창을 촉진하고 있다. 점점 빚으로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난다. 여기서 비트코인은 수혜를 입을 것이다. AI의 자본 지출 규모, 이제 빅테크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례 없는 수준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 연준을 비롯한 각국의 중앙은행은 돈을 계속 찍고 있다. 달러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지면서 실물 인프라, 원자재 비축 투자로 자금이 이동한다. 금이다, 은이다, 석유다, 이제 비트코인이다. 그렇겠죠. 이것은 추가적인 법정 화폐의 팽창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 이 같은 거시적 배경 속에서 비트코인이 이전 최고점 12만 6천 달러를 돌파하는 것은 기정사실이다. 저도 당연히 기정사실로 봅니다. 근데 만약 9만 달러대를 돌파하면 상승세가 훨씬 가속화될 수 있다. 이 사람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자산 운용사가 있거든요. 리스크 익스포저 최대 수준으로 높였다. 비트 이더리움만 산 게 아니고 하이퍼리퀴드, 지캐시에 이어서 니어 프로토콜도 일부 투자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이 사람 의견에 대체로 동의를 합니다. 결국은 똑같은 상황입니다. 아서 헤이즈 또는 누굽니까? 돈나무 언니 같은 낙관론자냐? 아니면 내가 봤을 때 이 시장은 힘들 것 같은데 비관론자냐? 결국은 내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비관론자라고 볼 수는 없지만 지금 레이 달리오가 CNBC 인터뷰에 나와서 뭔가를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 비트코인 거래는 추적할 수 있다. 그가요. 레이 달리오 아마 아시죠? 헤지펀드 세계 1위입니다. 지금 이제 현업에서 은퇴를 했지만 여전히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한마디로 그 추적이 가능하니까 사생활 보호가 안 돼. 프라이버시 보호 안 돼. 근데 각국의 중앙은행이 이걸 비축한다고? 그거는 아니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중앙은행이 채택한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전 튀어나온 게 정말 이게 놀랄 일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조금 더 나가서 레이 달리오는 비트코인과 기술주가 높은 상관관계가 있더라. 상관관계가 기술주랑 따로 놀아야 이제 대체 투자로서 가치를 입증을 할 수 있는데 같이 가던데 그럼 이거 왜 사는 거야? 그 다음에 비트코인 시가총액 여전히 작던데 금마태는 여전히 안 되지 라고 지금 CNBC에서 대서특필을 한 거예요. 레이 달리오, 빌 게이츠, 워런 버펫 이런 분들이 와서 얘기를 하면요. 우리 같은 대중들은 들을 수밖에 없어요. 더 정확히는 왜? 주요 언론사에서 대서특필 하거든요. 우리가 이것을 접하지 않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요. 지금까지 벌어진 상황을 제가 그냥 객관적으로 얘기를 드립니다. 월스트리트나 코인 회사들은 이미 코인 관련된 준비가 끝났어요. 지금 법 통과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입법 지금 아직 통과가 100% 된 건 아니지만 많은 진전이 있습니다. 아마 7월 전까지는 통과될 것으로 봅니다. 유동성이 아직 풀리지는 않았어요. 아직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띄게 풀렸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풀리기 전입니다. 저는 폭등 전이야. 저는 언제 그냥 콕 찍어서 이제 솟구쳐도 이상하지 않다. 그만큼 기다림이 길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제가요, 이런 지금 레이 달리오가 왜 지금 이런 시점에 나와서 비트코인을 이렇게 비난을 하는지
제가 해석을 그냥 합니다. 한 명이라도 비트코인 더 팔고 빨리 떠나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레이 달리오는 본인의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을 1% 여전히 들고 있어요. 근데 비트코인을 굳이 이렇게까지 깎아내릴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것도 이렇게 대서특필하면서. 글쎄요. 그리고 나중에 폭등할 시즌이 와요. 뭐 세상에 뭐 영원히 하락만 하는 자산이 있습니까? 그때 다시 들어오시든지. 저는 그들의 메시지를 그대로 그냥 해석을 그냥 제 방식대로 하는 겁니다. 나중에 폭등하면 그때 다시 들어오시든지. 요건요. 실제로 그렇게 될 겁니다. 정확히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게 만들 겁니다. 레이 달리오 같은 사람 뭐 수십 명, 100명이 찾아와가지고 비트코인 사기다라고 전 이걸 지금 12년째 듣잖아요. 계속 흔들 거예요. 언제까지? 끝까지 흔들 겁니다. 이 시장구조법 통과 끝까지 아마 분명히 소음 잡업 집어넣을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아마도 큰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겠죠. 중간에 패닉셀을 하시거나 포기를 하면 이제 목표로 하셨던 뭐 경제적인 자유는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마이클 베리 아시죠? 마이클 베리가 최근에 기술주 이제 AI 주식들 폭락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근데요, 마이클 베리뿐만 아니고 또 한 명의 레전드 투자자가 있어요. 바로 폴 튜더 존스입니다. 폴 튜더 존스는 AI 기술주 아직 더 남았다. 아직 더 피크 가려면 조금 더 갈 수 있다. 더 오를 것이다. 약간 상반되는 의견을 뭐 지금 작년부터 현재까지 계속적으로 어필하고 있거든요. 일단 마이클 베리가 왜 기술주가 폭락을 할 것이냐 얘기를 했는지 그 근거를 먼저 한번 살펴봅니다. 투자자 마이클 베리는 기술, 인공지능 주식들이 기하급수적이며 과대평가된 단계에 있다고 경고를 하면서 반도체 주식 나스닥 100 지수가 과도한 밸류에이션에 거래가 되고 있다. 투자자들에게 팔 것을 권고했습니다. 유가가 올랐죠. 미국의 국채 수익률 상승. 미국 국채 들고 있으면 5%, 뭐 4.5% 이렇게 이자를 많이 주면 굳이 주식을 투자하겠습니까? 그리고 미국과 이란의 긴장이 다시 또 고조가 되고 있죠. 이런 것들과 더불어서 물가가 굉장히 높아지겠는데 이것은 위험 자산에는 좋지 않은 신호가 맞습니다. 그것을 경고하고 있는 사람이 마이클 베리라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투자자 폴 튜더 존스. 뭐 개인적으로는 사실 폴 튜더 존스를 가장 좋아하긴 합니다. 어쨌든 이건 제 개인적인 선호고요. 1987년 벌써 뭐 한 40년 된 얘기죠. 블랙 먼데이 폭락을 정확히 일주일 후까지 일주일 단위로 맞췄던 이거는 좀 운도 있었지 않았나 솔직히 봅니다. 어쨌든 레전더리한 헤지펀드 투자자 폴 튜더 존스가 있습니다. 최근에 AI 기반 기술주 랠리가 정말 나쁜 결말을 맞이할 것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정말 나쁜 결과가 온답니다. AI 주식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는 즉각적인 폭락보다는 1, 2년 추가 상승이 될 수 있고 지금은 역사적인 거품의 마지막 단계에 있다. AI 랠리의 끝자락쯤에 우리가 와 있다. 숨막히는 조정을 역시 경고를 했습니다. 주가지수가 해서 40%더 오르면 미국의 주식 시가총액이 미국 GDP의 300%가 넘을 것이다. 이것은 도저히 견딜 수 없는 버블이어서 터지고 말 것이다 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나옵니다. 모순적인 투자 행보요. 폴 튜더 존스는 이처럼 기술주에 대한 장기적인 위험을 경고를 했죠. 근데 행동은 어떻게 했냐? 당장의 랠리를 포기하지 않고 AI 관련된 바스켓, 묶급 투자 그 비중을 오히려 더 늘렸습니다. AI를 묶고 더블로 갔다고요. 정말 나쁜 결말을 맞을 것이라고 했는데 그럼 당장 빠져나와야죠. 수익 실현하고 떠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분은 묶고 더블로 간 거예요. 여기서 이제 투자의 스타일의 차이가 나와요. 워런 버핏과 같은 경우는 지금 좀 너무 빨리 팔고 지금 몇 년을 기다리고 있죠. 현금만 한 500조 쟁여놓고 있습니다. 이 거품 빠지는 거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폴 튜더 존스는 끝까지 가져가서 수익을 조금 더 볼.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가 옳다 그르다의 차이는 아니에요. 근데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는 겁니다.
과거의 통계를 한번 비춰 봤을 때는 마이클 베리보다는 폴 투더 존스의 타이밍이 한 수 위가 아니고 두 수, 세 수 위입니다. 폴 투더 존스가 한 번만 맞췄던 게 아니거든요. 다른 사람 얘기를 한번 제가 드려볼까 합니다. 피델리티. 한 3년, 4년 근무했던 주리엔 티머라고 있어요. 이 사람이 AI 기술주와 닷컴 버블 당시 주식 차트를 비교를 합니다. 27년 전 닷컴 버블과 지금의 AI 랠리가 거의 비슷하다. 지금 파란색을 보시면 닷컴 버블 때 주식 주가 차트입니다. 검정색이 AI 기술주입니다. 파란색 보시면 넷스케이프라고 하는 회사가 당시에 이제 상장이 되면서부터 그 닷컴 버블이 시작이 됐었고요. 그리고 우리 그 AI는 챗 GPT 2022년 11월 30일에 상장이 되면서부터 이 랠리가 시작됐다. 보시면 현재 이제 검정색 보시면 작년 4월 달에 그 관세 전쟁 때 한번 이제 큰 낙폭이 있었지만 지금 다시 뭐 많이 올랐죠. 보십시오. 근데 지금 닷컴 버블 대비했을 때 아직 조금 더 갈 여지가 있어 보인다라는 게 지금 주리엔 티머, 피델리티의 임원의 입장인 거예요. 여기에서 이 정도 더 올라갈 것 같다 지금 이 얘기인 거예요. 폴 투더 존스는 이거를 더 먹기 위해서 지금 남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워런 버핏과 같은 뭐 가치 투자자는 지금 잠깐 빠져 있는 겁니다. 근데 보십시오. 뒤에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엄청난 하락. 나스닥 지수가 80%가 빠졌거든요.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패턴 그대로 갈 것이냐? 그건 아니에요. 똑같이 반복은 아닙니다. 비슷한 패턴으로 가겠죠. AI 주식은 이대로라고 한다면 뭐 빠르면 9월이 될 수 있지만 늦으면 12월이나 해가 넘어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AI 주식 랠리가 조금 더 지속이 될 확률이 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아직 유동성 돌아오지 않았죠. 아직 명확성 도장 찍어줬습니까? 아직 안 됐지 않습니까? 이 두 개가 어느 순간 만나는 순간이 왔을 때 저는 AI 기술주와 크립토 시장이 동조화 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피크 시즌이 엇비슷하지 않겠냐라는 저의 추론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무조건 뭐 맞다. 뭐 그건 아니겠죠. 마이클 베리 같은 경우는 조금 때이른 경고를 했다라고 보여지고요. 폴 투더 존스는 이 지금 조금 더 근데 마지막 그 블로우오프 탑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그 추세가 있거든요. 그곳을 가져가기 위해서 여전히 이제 들고 있는 거죠. 이번에도 피크 타이밍을 맞출 수 있을까요? 작년 4분기부터 지금 현재 상반기까지 사실 미국의 주식 시장은 생각보다 긴 조정이 있었어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뭐 신고점 돌파하면서 막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조금 피크 시즌이 이전 대비해서 몇 개월 이상 뒤로 늦춰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본격적인 불장이 시작이 된다면 언제 피크일 것이냐? 여전히 현재 기준으로는 연말 연초를 보고 있습니다. 차후에 제 감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지표를 보면서 이제 그때 가서 판단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 빨간색 요만큼 더 가져가기 위해서 삼전 닉스가 지금 위험한 게요. 지금 너무 많이 올라 있는 거예요. 요걸 가져가기 위해서 그럼 이건 탈출을 잘 하시면 좋은데 요거 보셔야 됩니다. 떨어질 때 일직선입니까? 바운스 주면서 떨어집니까? 계속 바운스를 주면서 떨어져요. 계속 바운스를 주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 바운스 위치하면 다음에 또 오를 것이라고 저기서 또 비투를 합니다. 그럼 진짜 이제 저 세상 갈 수 있거든요. 닷컴 버블 피크를 찍은 다음에 나스닥 지수가요. 내리 3년 동안 하락합니다. 3년 내내 떨어졌습니다. 고점을 회복하는데 15년 걸렸습니다. 정확히는 15년 1개월. 이게 나스닥 지수였습니다. 닷컴 버블의 후유증. S&P 500은 상대적으로 우량주들이 많아요. 그래서 고점 회복하는데 7년 2개월 소요됐습니다. 나는 7년쯤은 거뜬할 수 있다. 이런 분들은 고점에 사셔도 되겠죠. 지금 코인은 물론이고 국장, 미장 제 생각에는 올 연말쯤 분명히 이 시즌 올 거거든요.
정신줄 놓으면 죽을 수 있습니다. 제가 조금 과장한 겁니다. 진짜 이때 정신줄 놓고 지금 막 B2가 뭐 막 우리나라 국장 증권사에서 신용투자 제한도 하고 그러던데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번엔 다르다. AI는 이제 시작이다. 크립토 슈퍼 사이클 이번에는 기관이 왔고 애들은 가라. 이런 얘기가 만약 나온다. 위험 신호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하셔야 됩니다. B2나 광풍이 몰아닥칠 거예요. B2가 되고 광풍이 온다라는 얘기가 뭐냐? 이게 버블이 어마어마하게 커진 거라는 거예요. 버블이 어마어마하게 커지면 산이 높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골이 엄청나게 깊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제가 안 되면 파산 후에 재기가 불가능해질 겁니다. B2YJ 임원, 뭐 제프리 팍 제가 잘 팔로우하고 있는 주요 인사 중 한 명이거든요. 우리나라 국내 주식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지금은 반도체, 제약, 대형주에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 자금이 묶여 있지만 기술주에 대한 고점 인식이 형성이 되면 자금이 일시에 비트코인으로 이동할 수 있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삼전 닉스 같은 이제 주식에서 차익 실현하고 비트코인으로 복귀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 상상해봐라. 시간 문제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여기에 동의를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그냥 비근한 얘기를 드립니다. 2017년, 2021년, 2024년 11월 달 나는 비트코인으로 1억 벌었으니까 저는 이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딱 씻고 현금화해서 집으로 간 사람이 많았을까요? 아니면 비트코인으로 1억을 벌었어? 그럼 나는 알트코인으로는 2억을 벌어야지. 3억을 벌어야지. 5억, 10억은 벌어야지. 하는 사람이 더 많았을까요? 삼전 닉스 똑같은 얘기입니다. 삼전 닉스로 지금 1억을 벌었다. 엄청난 돈이죠. 그래서 저는 1억 벌었기 때문에 전 여기까지입니다 하고 싹 입 씻고 그냥 집으로 가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이제부터 진짜다. 이제부터는 코인이다. 코인이 저평가됐네 하면서 뭐 이제 그게 꼭 코인일 수도 있고 다른 거에 될 수도 있겠지만 코인이 다른 거에 비해서 적게 오른 건 맞거든요. 그렇죠? 저는 이거 매우 높은 확률로 봐요. 왜냐? 인간의 욕심에 끝이 없다라고 하는 이건 저의 생각입니다. 질문을 한번 던져보실 필요가 있어요. 얼마면 만족하십니까? 내가 1억 투자했다고 하면 한 10억이면 만족하실까요? 몇 퍼센트 수익이면 나는 이제 오케이 하실 겁니까? 막상 그 꿈을 이루시면 자족이라고 하는 게 만족이라고 하는 게 가능할까요? 그 굉장히 현실적인 질문이거든요. 제 의견은 비교 대상만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해요. 금세 적응하겠죠. 예전에 이제 연세 좀 있으신 분들 신혼에 살던 그 좁은 방 다시 가라고 하면 못 살겠죠. 근데 집이 점점 커져서 지금 남부럽지 않게 큰 집에 삽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우리가 매일 감사하던가요? 승진했을 때 그거 몇 달 가는 거죠. 근데 바로 그거 적응하지 않던가요? 또 지나고 났더니 주변에 시기 질투할 일이 더 많지 않던가요? 전 그렇게 보거든요. 매튜 시겔이라고 하는 사람, 바네크에 있는 사람인데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를 합니다. 미국의 GDP 대비한 미국의 주식의 시가총액이 현재 242%를 기록합니다. 이거 버핏 지수라고도 하는데요. 100%가 넘으면 고점 지표입니다. 근데 지금 얼마라고요? 242%. 미국 GDP 대비 미국의 시가총액이 240%입니다. 이미 넘었고요. 이게 아까 폴 트리더 존스는 300% 넘어간다. 도망쳐라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 얘기가 이 얘기인 겁니다. 이 밑에 있는 주황색 선은 뭐냐? 금 대비한 비트코인입니다. 가격이 지금 금 대비한 비트코인 되게 저평가. 한 17배 정도 되거든요. 금이 이게 한 17배 정도 이 지금 지수에 의하면 17배 정도 되는데 이게 이제 한 35배까지 되면 이게 보통 그 고점에서 35배를 이렇게 딱 터치했던 기억이 나요. 이 얘기는 뭐냐면 금 대비해서 비트코인이 최소 여기서 2배는 더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반기에 미국의 주식이 조금 더 오를 수 있다. 크립토는 이것을 빠르게 뒤쫓을 것이다. 왜 제가 빠르게라는 얘기를 썼을까요? 미국 주식에서 3년, 4년은 크립토 솔직히 전 3개월, 4개월이면 따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시가총액이 더 작습니다. 아직 입법도 전입니다. 아직 세금도 중구난방 아닙니까? 그래서 크립토에 기회가 있는 반면에 훨씬 더 힘든 불확실성을 감내하고 잃을 수 있는 손실을 인지하고 투자하자는 얘기예요. 연말 전 수익 실현의 기회가 반드시 올 것이라고 생각해요. 뭐 주식이 됐든 코인이 됐든. 근데 그때요. 죽을 만큼 팔기 싫을 겁니다. 지금 국장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지금 누가 파는 거 얘기한 사람 있으시던가요? 제가 볼 때 파는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고 그냥 남 모르게 그냥 수익 실현 분할로 그냥 쓱쓱 하실 거지. 대부분 사는 것을 아마 얘기를 많이 하실 거예요. 매도 시점을 놓치면 어떻게 될까요? 3년에서 4년. 이게 얼마까지 하락이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이제 얼마만큼 올랐냐에 비례하거든요. 얼마만큼 올랐냐. 근데 이게 한 3, 4년 오르면 한 3, 4년 미국 주식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때 빚을 가지고 투자하셨던 분들은 아주 큰 파산을 경험을 할 거고 3년, 4년 이 지나면 이제 뭐 AI가 생산성이 많이 올라오겠죠. 그때 각국의 정부에서 뭘 제안하겠습니까? UBI라고 하는 것을 제안할 겁니다. 이제 뭐 Universal Basic Income 기본소득이요. CBDC로 줄까요? 이거 한번 받으실래요? 라고 분명히 손 내밀 겁니다. 이게요. 굉장히 지금부터 중요한 거예요. 이 기회를 놓치시면 쉽지 않습니다. 지금 깨어 있으셔야 되고요. 욕심을 절제하고 자족이 사실은 필요해요. 근데 이게 말이 쉽지 이거 안 됩니다. 저는 왜 하락장 이게 왜 중요하냐? 전 훈련이 필요하다고 봐요. 욕심 어떻게 절제가 이게 말이 쉽지 이게 됩니까? 안 됩니다. 훈련이 필요한데 훈련이 그건 뭐냐? 고통이요. 교훈으로 바뀌어서 내 삶에서 실제로 실천이 된다. 이게 전 훈련이라고 봐요. 욕심을 절제하고 자족하는 이게 없으면 얼마나 만족하실 겁니까? 1억이면 10억이고 10억이면 20억이고 20억이면 30억 아닐까요? 전 100% 그럴 거라 보거든요. 이만하면 됐다 하시면서 나중에 잘 수익 실현을 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합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